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미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잘들 보셨습니까? 이 강의는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니까요.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문제를 좀 꼼꼼히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지방직이 더 어렵더라고요. 지방직이 조금 어려웠고 근현대사 파트가 서울시가 오히려 좀 쉬웠던 시험입니다. 특징을 보면 대부분 딱 보면 딱 나오는 답인데 17번만 조금 이게 고춧가루였죠. 17번.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지도 편찬인데 교과서에도 없고 답도 그게 4번이었거든요. 그 대동여 지도의 판목이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던데 그것도 전체 그 8종 교과서 중에 이제 천재교육에만 딱 한 줄 자료로 나오는 거라 쉽지 않았을 거다. 17번이 가장 어렵고 나머지는 뭐 평이했다. 합격 커트는 워낙 쉬웠기 때문에 90점 정도 봐주겠습니다. 자, 도형 표현도로 보시면 이제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6문제고요. 그리고 시대사별 출제 비율은 선사가 안 나왔어. 이번에 지방직도 선사가 없었는데 선사는 하여튼 제외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리고 정치에서 12문제, 경제사회 문화가 각각 2, 1, 5가 되니까요. 그래도 빼먹은 거 없이 골고루 출제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이 이제 선사시대가 아니고요. 뭐가 바로 나와버렸냐면 삼국이 나와버렸습니다. 사회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집이 그 유기백권을 간추려서 신지목원을 편찬했다. 근데 완전 맞는 얘기고요. 백제의 승려 원칙은 당나라에 가서 유식론을 발전시켰다 그랬는데 이제 원칙은 백제의 승려가 아니죠. 이건 이제 신라뿐이라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국적을 바꾸면 안 되겠죠. 틀렸고 신라의 지능 뭐 나머지 두 개는 다 맞습니다. 동륜, 금륜 뭐 다 지능왕 불교 좋아하신 분이고 백제 말기에는 이 미륵신앙은요 항상 그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유행을 해요. 조선 후기에도 그랬고 불안하니까. 자, 고려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북방의 양계 지역에는 주현군이 아니라 이거 주진군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머지 응양군, 용호군, 왕의 칭임의 부대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 뭐냐면 요거 두 개를 답으로 했으면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답은 쉬운 거로 주고 어려운 건 선다로 줘서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확 쉬워진 거예요. 1번 정답이고요. 자, 3번 보기에 가나와 같은 건의를 받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가를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봤던 사료잖아요. 이거 최승로의 시문 18조잖아요. 최승로.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뭐 색깔 달리할 것 없이 똑같이 이건 시문 28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성종을 말하는 거예요. 성종. 최승로의 시문 18조 성종. 호족과의 혼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건 태조왕건이고 노비왕건법은 광종이며 현명한 학자 이거는 예비에스죠. 예비에스. 국학을 진흥시키려 했던 예종.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간의 피직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요. 지금 불교 문제 나왔거든요. 자,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백년사 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둔 복합적 이론보다 종교적 실천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 맞고요. 이거 말 잘 읽어야 돼요. 팔만대장경은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초도제상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무신집권기 때 다시 만든 것이다. 요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언급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위만조선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다. 여러분들이 진대법은 이게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죠. 고조선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틀렸습니다. 너무 쉽죠.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백제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 이제 왕들을 좀 써야 되는데 육자평제 16관 등장이 3세기 고위왕이거든요. 이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건 4세기 근초고거든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한 건 6세기 무령왕이고 불교를 받아들인 건 4세기 침류왕인데 우리 공부할 때도 근초고 다음이 침류왕이었잖아요. 아주 우리 프렌트에도 근초고 밑에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순서는 3, 4, 4, 6이에요. 3세기, 4세기, 4세기, 6세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은 보기에서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 황금색 알이 6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겠어요? 육가야 연맹이지 뭐. 육가야 연맹. 육가야 연맹.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그 얼굴은 한 고조, 눈썹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육가야 연맹 중에 가장 대표되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알도 제일 먼저 깨지고 바로 금강가야의 김수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금강가야 김수로 볼게요. 그냥 가야 그래도 되겠는데.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전백동 기억하시죠? 우리 암기법 중에 백동입니다. 백동. 고구려는 동진, 동진이면 고전 백동, 백제는 동진, 고구려는 전진. 백제를 말하는 거고 요것도 백제죠. 정삼제도니까. 요건 신라, 화백제도, 덩이세. 요게 가야. 그러니까 뭐 금강가야 안 해도 그냥 가요로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민은 고구려의 민가 말간이루로 구성이 됐고요. 중앙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해 문화가 이제 가미가 됐습니다. 당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을 했는데 대신라 무역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당나라, 중국과의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겠죠. 틀린 것은 3번. 주자감은 이제 발해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자, 9번을 보면 보기에 토지개혁안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를 옳게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여전론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여기 지금 영업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영업전이라는 건 뭐냐면 매매를 금지하는 땅이 됩니다. 매매를 왜 금지했을까? 최소한의 토지 소유의 한선을 지키려 했던 거죠. 바로 이익의 한전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옳게 고른 거. 문제가 좀 너무 쉬워서요. 과연 이게 서울시 9급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문제가 쉽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의 의서를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해군 때 허준이 만든 거고요. 마과회통 같은 경우 이제 그 정조대왕의 남자가 바로 정약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과회통 정약용 거니까 정조주고 의방유체는 이제 세종이고요. 향약구 국방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도 너무 쉽게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밑줄 그은 그가 활동하였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그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일단 고려 시대고 싹 보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본 건데 경인 계사년 무신한한 이후에 장수와 재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겠냐. 뭐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천한, 미천했던 무신들이 많이 등장했고 심지어는 그 무신 중에서도 그 이의민 같은 경우는 그 천민 출신이잖아요. 만적의 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누구겠어요? 만적의 난의 주인공 만적. 그럼 만적이 활동하던 시대 상황이면 고려 중에서도 무신 집권기가 되겠죠. 무신 집권기. 최충의 구제학 당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가 융성된 건 이거는 문종 때고요. 무신 집권기 아니에요. 자, 신라부흥 운동, 그 다음에 진울의 정해산수, 도노점수, 조계종,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향부곡소가 있었던 건 뭐 고려시대 전체가 되니까 이 전부 다가 다 무신 집권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고려 중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번이에요. 조선 태종 때의 그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입니다. 사섬서를 둬서 지폐인 저하를 발행했다. 요게 이제 답인데 중요한 건 여기 처음 나온 거거든. 헷갈리잖아. 일단 체크해. 나머지를 보자고.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니까 말이 안 되고, 지게는 대한제국이니까 말이 안 되고, 이건 세종이니까 말이 안 되고, 답 고르기 쉬워요. 근데 이거 자체만 보면 이게 처음 나온 거라 좀 멍미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가 워낙 쉬워서 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다.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곡물 얘기 나오고 뭐 사주인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좀 공납의 폐단이고,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나온 거 이제 대동법이구나라는 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이제 대동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광해군 시기에 처음 실시했고요. 토지결수 기준으로 1결당 12도 맞습니다. 자,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서 납품하는 덕대가 등장했다는데, 덕대는요 광산이고요. 공인이라고 바꿔야 되죠. 이게 틀렸습니다. 네. 상품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고요. 자, 14번을 보면 보기에서 일제강점기의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1920년대 초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1운동은 1919년, 이건 1926년, 광주학생이용 항일운동 192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보기 선언문의 발표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가 키워드가 없어요. 이게 뭐 4.19인지 6월인지 아니면 5.18인지 키워드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봤어, 우리가.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 서울대학교 물리과학 학생일동.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 어렵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본 사료고, 쉽다고 하기에는 키워드가 없고 좀 애매한데, 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4.19라는 거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맞고 2번 맞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이 4.19 이후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든 말 그대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막 헷갈린다 치자. 이것도 몰랐다 치자. 근데 중요한 건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한 거는 이승만 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19로 이승만 정권이 끝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전이겠지. 그래서 처음 나온 거는 여기는 3번이지만 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은, 그것이 이제 4번입니다. 만약에 어려웠다면 이거 사료가 보고 이게 멍미했을 수도 있는데, 또 멍미할 것도 없는 게 대부분 보면 좀 이승만 장면 요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키워드가 없다. 그것만 좀 생소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 지금 개헌이 나왔거든요. 자, 옳은 건데, 자, 뭔지 한번 볼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러면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게 지금 유신이거든, 이게. 7차 개헌. 그럼 7차 개헌 이후 발생한 사건, 유신 이후의 사건으로 가장 옳은 걸 골라보자고. 자, 굴욕적인 한일회담은요, 1964년 육삼항쟁입니다. 유신은 1972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이야. 명동성당 이거 1976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 반민특위는 이제 1948년이고요. 48년에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49년에 본격적으로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농가 부채 탕감, 화폐 개혁 등을 실시한 거는 이제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고 63년까지 박정희가 군정을 하잖아요. 그때입니다. 박정희 군정 시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이에요. 자, 조선 후기 지도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데, 1번입니다. 김정은은 대동여 지도를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도를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대동여 지도를 만든 거죠. 정상기는 백리척을 이용해서 동국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눈종이란 말이 좀 쳐나왔는데요. 이럴 만큼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다음 시험 준비한 학생들 알아두시고 처음 나왔어요. 자, 대동여 지도가 완성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판목은 압수소각됐다고 그러는데 이 판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2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각이 되고
하나는 성신여대에 있는 거고요. 판목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볼 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지방직 9급은 4번, 서울시 9급은 17번 요겁니다. 나머지 다 쉽죠.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이항로는 척화주존론을 주장하며 통상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정진 등 이건 기정진이 아니라 이만손입니다. 이만손. 왜 틀렸어요? 기정진은 1860년대 활동한 분이고요. 영남만인손은 80년대고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부분이요. 보기의 밑줄친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83년에 가해 보빙사를 파견했다고 하면 이거 지금 미국이거든요. 삼국가연섭은 러도프 사슴코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러도프 사슴코는 자, 이거 러시아, 영국, 미운 영은 이렇게 우리 암기법 했었죠. 미운 영은 미국 은산, 영국 은산, 미운 영은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기의 협약 이후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니까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관리에 임명하고 면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옷 벗게 하는 거, 요거는 통감의 동의로 한다. 이건 우리의 인사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미칠 조약입니다. 1907년 정미칠 조약. 그럼 1907년 정미칠 조약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전을 골라라야. 차관 정치가 시작됐다. 그렇죠. 정미칠 조약 때문이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다 그러는데 여기는 정미칠 조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해산됩니다. 사법권과 경찰권을 뺏긴 게 사법권이 1909년 기후각서, 경찰권이 1910년이거든요. 이상설 등이 파견된 건 이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설 파견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국평화에 못 들어가고 고종 퇴위당하고 정미칠 조약, 그 다음이 이제 군대 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의외로 서울시는 되게 쉬웠어요. 서울시는 되게 쉽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완전 95점 맞아야 되는, 실수라더라도 90점 정도 가야 되는 좀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 그렇게 많이 국사는 어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국사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여튼 기본적인 강의만 확실히 잡아준다면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원하는 공무원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믿는 신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민석이었습니다.